전 국가대표 대체 왜 수락하셨는지 홍명보 감독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한 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2002년도 월드컵 동료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끊임없는 사퇴 촉구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의 사퇴와 협회장의 사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팩트, 기사들 때문인데요.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 수많은 자신의 축구 후배들, 축구 동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계속하여 국가대표 감독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해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회 영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해체한 지가 언젠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자질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요, 글쎄요, 절대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감독직 수락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판단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불과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확정은요, 결국 최악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하겠다. 이번 주 안에 시작한다. 바로 문체부에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마저도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폭탄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때까지 국가대표, 그것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는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인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입장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윤리센터나 문체부에서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하여 감나라 배나라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일 텐데, 많은 국민분들, 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이런 많은 여론 덕분에 저런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축구협회 먼지 한 톨 안 나올 자신이 있나?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홍명보 국대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리센터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과정을 건너뛴 채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일 국민분들, 나아가서는 많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련된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체육계의 인권 보호 전담기구로 출범한 윤리센터 입장에서는 큰 건수라고 보여집니다. 신고 접수 시 조사에 나서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결국에는 문체부에서도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유인촌 장관 아니겠습니까?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 절차를 들여다보겠다. 결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도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축구협회 자율성을 문체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 축구협회 단체인 피파에서도요, 만약 정치적인 외압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축구팀은 A리그, A매치에 참여할 수 없게끔 아예 선을 그어버릴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과감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다 라는 각오를 보였는데,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걸 보면 홍명보 감독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건 문제가 크다. 특히나 무슨 말이 있습니까? 40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 이런 공직 유관 기관, 쉽게 말해서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로서 지정이 되면 재산 등록의 의무 등 일정 부분을 부과받는 기관 단체의 경우 행정 및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 대한축구협회가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때까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싹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1회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외에 있는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친목질이다. 뭐 이런 비판도 사실 이때까지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학연, 지연에 의해서 이렇게 협회가 돌아갔다라는 결정타적인 증거물로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퇴가 아니라 다시는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끔 홍명보 감독이나 협회장이 영구 퇴출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없겠죠. 여기에 관련하여 차범근 감독과의 또 불화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과거 경질된 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당시였죠. 그런데 이 당시 때 경질 때 하석주와 홍명보만 전화가 없어 섭섭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범근 감독은요, 당시 축구협회에서 나를 중도에 경질한 건 하석주 때문이 아니라 핑계였다라고 생각한다. 하석주에 대한 원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하석주가 멕시코전에서 프리킥 선제골을 넣었는데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한국이 1대3으로 패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은 대회 기간 도중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대표 선수들 거의 모두가 죄송하다라는 위로의 전화를 전해줬다. 그런데 하석주와 홍명보만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 섭섭했었다. 그런데 그게 죄송해서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울컥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하석주 선수는 직접 이렇게 차범근 감독을 만나서 그 당시에 대한 회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차두리 선수는요, 이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지만 홍명보 감독 유임에 대하여 돌직구도 날렸습니다. 차범근은 경질인데 홍명보는 왜?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이자 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은 경질이 되는데 도대체 왜 홍명보는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의 유임을 결정하며 아시안컵까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을 것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느냐라는 비판도 쏟아졌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어찌됐건 하석주와 홍명보에게 섭섭했었던 차범근 감독님은 결국 회포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없었지만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차범근 감독이 감독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이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 굉장히 뭔가 많은 불만을 표했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끝끝내 경질이 됐을 때도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거나 따로 연락을 준 경우도 전혀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의아한 점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차후에는 이제 악수를 나누는 감독으로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차범근 감독은 수원 삼성 감독이었는데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기념패와 꽃다발을 받으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참 재밌는 사진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눈을 똑바로 보지만 홍명보 감독은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당시 때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선임에 대해서는요, 일본조차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다. 올림픽 메달, K리그 우승자로서 지도력이 입증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 더 전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훈재 선수이자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훈재 감독이 최근에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가 히딩크 감독님이 있을 때는 축구협회가 선수들에 대한 입김을 작용하지 못하게 최소화해 주셨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없는 지금에서 후배 선수들이 뭐 자유롭게 경기를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가짜뉴스 채널 연땡땡땡에 올라온 가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훈재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냥 골키퍼 이훈재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마치기, 양발잡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인터뷰를 2020년도에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다. 감아서 차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들 대부분이 한 발만 사용한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모두 과감하게 때린다. 골키퍼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고 급격히 휘어들어가는 난감한 슈팅이다. 공이 바깥에서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손흥민 같은 킥은 정말 막기가 어렵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정말 잘하고 기가 막힌다. 대표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선 골만 넣으면 되지만 선수들이 워낙 좋아 패스도 정확하게 온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런 패스가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리오넬 메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독이라 할지라도 메시, 손흥민 같은 에이스가 있다면 무조건 그 선수를 막으라고 할 거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명보 감독은 아시다시피 과거 손흥민 선수를 아예 주전 선수에서 배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배제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설득하여 데려올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의 이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절차를 어기고 불투명하게 감독을 뽑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협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며 공공성이 있는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한축구협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에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해선 정치의 축구 개입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요 축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축구협회에는요 정치권을 포함한 제3자의 어떠한 개입도 이루어져선 안 된다라는 게 암암리의 규칙인데 이를 어긴 국가와 협회에게는요 A매치 금지령 등의 제재를 내린 적도 있는 것이 국제축구연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 나서서 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니 이 축구계가 얼마나 지금 문드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애시당초 정상적으로만 선임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탁구게이트의 재조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탁구게이트 기억나시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전달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분개함을 쏟아냈고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홍명보의 국대 감독 선임, 한국팀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2의 탁구게이트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죠. 홍명보 감독의 이상한 입장문, 미스테리한 설득의 시간, 수많은 물음표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발부터 이미 우려 속에 출범하는 홍명보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번 출국 이전의 인터뷰에서조차 자신이 하나의 팀으로 규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서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에서 이 엄청난 탁구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핵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때 이미 대표팀 내에 파벌이 있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만나 극적인 타결을 할 수 있었고 다시 단합됐다. 요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글쎄요. 홍명보 감독이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이번 파벌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11회 등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홍명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바로 침착맨이라는 유튜버인데 이 말 한마디에 축구 팬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 본인은 실언을 했다. 듣는 분들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구 팬들은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절차 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아니냐. 단정 짓는 듯한 내 말투와 표현에서 마치 팬들이 홍명보 감독만 싫어하는 무지성 팬들처럼 느껴졌을 것 같다.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방송 당시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 홍명보 감독이 전에 보여준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냐? 실제로 후보군에 있었던 외국 감독들이 홍명보 감독보다 더 잘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절차를 무시한 게 크다라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잘하는 감독을 데려왔다면 이렇게까지는 비판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냥 홍명보 감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축구협회가 얘기도 안 하고 과거 뭐 정말 잘하는 감독을 데리고 왔다면 다들 불만이 없었을 거다.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불만이 터진 게 아니냐. 사실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축구계가요. 그만큼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해도 되지 않을 사과까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댓글도 빗발쳤어요. 침착하지 못했다. 왜 섣부른 발언을 한 거냐? 자, 이에 반면 소신 발언을 하는 축구 후배들도 넘쳐납니다. 이번엔 국대 출신의 김영광 선수가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냐? 뭔 축구협회가 체계라는 게 없냐? 그러면서 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협회에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축구협회의 주제로 관련하여 어찌 보면 박주호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다. 선배로서 그냥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지성이 형, 영표 형, 동국이 형, 원희도 그렇고 다들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만 피해보면 안 된다라며 뒤로 숨을 수도 있지만 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축구인들, 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으니 항상 급하게 구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군을 추려 면담을 통해 적합한 감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수결로 결정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라며 혀를 차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또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의 감독 자리다. 정말 신중하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임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축구 후배들이 지금 막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영표 선수, 김영광 선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하여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더욱더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대한 촉구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협회장마저도 사퇴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지금 이 김영광 선수도 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축구협회에서 다 사퇴해라. 이 얘기를 빗대서 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울산팀을 버리고 갔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는데 여기에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떠난 울산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기사를 통해서 막 쏟아진 겁니다. 자진 사퇴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 말레이시아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마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을 떠올리는 엄청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판곤 감독이 무려 아시안컵 본선까지 말레이시아 팀을 출전시켰는데 대만전 이후 협회와 미팅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 감독으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울산 감독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축구팬들은요, 차라리 국내 감독을 할 거면 김판곤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올리고 홍명보 감독을 사퇴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울산 대표팀의 입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정 감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겠습니까? 이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감독이 하루아침에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떠나게 된 이 울산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얘기처럼 김판곤 감독이 차라리 홍명보 감독을 대신하는 게 낫다. 정말 다수결을 할 거면 국민투표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은요, 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이번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대표팀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동료들이 박지성, 이영표, 조원희, 누가 얘기를 했든 이동국이 얘기를 했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다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그저 잘 받아서 내가 좋은 것들을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결국 동료 축구인들의 비판의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자신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이야기일까요? 언론사에서 이 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빗대어서 비판을 쏟아낸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너희들은 해설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급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졌다라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중들과 많은 축구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후배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적이 있는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 그리고 이천수 등 모두가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으며 사퇴 혹은 선임 번복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은 결국 개의치 않고 그저 코치진을 섭외하기 위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많은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잘 담아서 가느냐가 나의 몫이다. 나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며 대표팀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파 후배들의 비판에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2002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멤버들 홍명보, 황선홍, 최용수, 김태형, 유상철, 이훈재, 하석주 등은 지도자의 길을 걷거나 걷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안정환 등은 지도자에 입문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도 후배자들이 지도자 현장을 경험을 통해 축구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의 조별리그에 아쉽게 탈락한 직후 경기 해설을 했던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등이 했었던 것을 보면서 후배들을 질책하고 축구협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 전무로 있었던 홍명보 감독은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꼭 현장 지도자나 감독으로 경험을 한다면 해설 내용이 더욱더 깊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의 식견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다. 또 돌려깐 거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하여 홍명보 감독과 2002년도 월드컵 동료 선수들 간의 선이 그어졌다. 이미 그어져 있었다.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조원희 선수까지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버린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축구인이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 축구협회의 법정 대응 소식을 접하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응원의 목소리가 모두 묻혀버렸다.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축구를 미치도록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좀 더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하나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체부에서조차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폭발을 한 겁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동안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1회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이 이 11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축구협회 자체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출신의 학연, 지연, 결국 이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지인 축구협회로 운영되고 있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하나회라는 건 알다시피 과거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 역대 대통령들,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죠. 굉장히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도대체 하나회와 무슨 상관인가, 가짜뉴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실제로 보면 이 홍명보 감독과 황선홍 감독 등 11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경력금까지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2011년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회와 11회는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때 홍명보, 황선홍, 이동국, 김병지 등 한국 최고의 선수들로 결성된 11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회라는 건요, 1993년도에 결성되어 있는데 전직, 현직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축구발전공원과 축구 저변의 확대, 자선사업 등 활발히 많은 것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참 이상하죠. 이 축구 선수들의 숫자가 11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군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와 연결성이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많은 이름 중에 1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뭐 11개 팀, 뭐 11 조직, 뭐 여러 이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11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도대체 11회는 무엇인가? 학명은 없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가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징계 여부에 대한 글이 나왔었는데요. 기성용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분노를 많은 팬들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90년대에도 국가대표 멤버들이 11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감독과의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당시 때도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은 11회 멤버들이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석주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별 문제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11회의 여러 후원 행사에도 이미 2004년도에도 등장을 했을 만큼 굉장한 초창기 멤버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11회의 정체에 대해서 과거 이 언론사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회를 본딴 사조직이다. 현재 대표에도 5명이 비회원과 갈등이 있었고 감독의 반기를 들어 팀워크를 해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축구는 팀워크가 생명인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는 1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홍명보의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라며 스파르타식의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선수들이요 경기 전날 폭음을 했다. 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가 남의 잔치로 끝난 뒤 한국 축구가 허탈감에 빠졌는데 4강 탈락한 아쉬움보다 잠비아전을 앞두고 황선홍, 홍명보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강남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의 술집에서 폭음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경기 전날 9일 새벽까지 엄청난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잠비아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11회라는 조직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느낌은 확확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사태를 좀 자세히 보면요. 11회에 대한 많은 설이 존재했습니다. 11회가 애당초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고 축구 선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평범한 모임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 11회가 문제가 된 건 방금 말씀드렸던 잠비아전을 앞두고 술을 마시고 2대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에 대해 홍명보가 11회를 주축으로 하여 박종환 대표팀 감독을 무시하고 고의로 태업해버렸다라는 의혹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11회가 홍명보와 연결되어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96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홍명보는 감독과 유독 불화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96년도 비쇼비치 감독과의 불화도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서 합류가 유력시 됐지만 불발되고 만 것이 감독의 출장 명령을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또 그 이후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의 감독 차범근, 2002년도 월드컵 감독인 히딩크와도 당시 홍명보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히딩크는 히딩크 감독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롤모델은 바로 아드보가트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뭔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11회의 이야기는요, 단순 루머가 아니라 상당히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고 또 울산 대표팀 감독이 됐을 땐 이게 팀이냐? 라면서 의자를 걷어차고 또 많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을 당시에도 사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아시다시피 현지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런 얘기가 많이 쏟아진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홍명보 감독과 직접 이 함께 11회에 소속된 황선홍 감독, 이번 감독 선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짧게나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나 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황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나는 내 팀만 고심하고 있다. 그 부분은 협회가 알아서 정할 것이다. 짧게 답변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정환 선수처럼 지인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쉽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 말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논란을 지금 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KFA는 외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10일날 발표했었던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이 홍명보 감독이 이 날을 버렸다, 이 발언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전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 큰